이거 쓰러 왔습니다. 짜잔. 결제 가능하신 신용카드 한 번만. 네. 여기 바우처도 같이 사용할 거거든요. 왼쪽에 있습니다. 모모야마는 이 건물에 있어요. 모모야마는 왼쪽 보셔서 38층 가시면 되세요. 아, 네. 네, 시간 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기가 우리가 한번 봤다. 여기는 롯데호텔 서울 메인타워 디럭스 룸입니다. 저희는 저녁 먹으러 갑니다. 모모야마. 네. 내가 몰래 예약하면서 요청을 했지. 오늘 하늘도 너무 이쁘다. 저기 남산타워를 배경으로 해서 딱 보통 남산타워에서 응. 그 열쇠고리 걸잖아. 맞아. 근데 이제 거기는 요즘 이제 이렇게 하는 거야. 아, 너무 귀엽다, 이거. 역시 우리 컴프 센스. 일단 식사는 식사는 코스 두 개요? 네, 사케는 이게 지금 도쿠리인 거죠? 네. 소요비진 주무세요. 드리는데. 네, 그러면 280ml로 하나. 네, 280ml 시원하게 하나 준비해 네, 네네네. 오늘 요청해주신 소요비진 사케를 준비해드렸고요. 네. 제가 외손잡이라서. 매우 네. 맞춰서 준비해드릴게요. 네네. 혹시 그리고 여기가 미슐랭이 별 몇 개? 3. 3스타예요. 여기가 미슐랭 난 2스타인 줄 알았는데 응. 3스타였구나. 기대가 됩니다. 이게 원래 미슐랭 1스타, 2스타, 3스타가 있잖아. 응. 1스타는 혹시나 지나가는 길에 그 식당이 있으면 한번 들러봐라. 이 정도고 2스타는 그 식당을 돌아서라도 가야 되는 곳이고 3스타는 목적지가 거기여야 되는 그 정도로 꼭 가봐야 되는 식당인 거거든. 이걸 먹으러 롯데호텔 와야 된다. 그러니까 깨두부에 깨소스 살짝 올려드렸고요. 메인 전체에는 전복과 포함초 감을 깨소스에 묻혀서 연어알 살짝 올려드렸고요. 이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필요하신 건 없으신가요? 네네. 필요하신 건 그냥 눌러주시면 네. 괜찮아? 그러게. 그냥 막 들어가네, 막. 지금 뭐라 설명을 못하겠다. 다음 거 한번 준비해 주시겠어요? 삽질 너무 달달하네.
바닥에 유자 껍질이 깔려있어. 근데 이게 매생이가 맛있는데 약간 비릴 수가 있거든. 맞아 맞아. 근데 그 향을 지금 유자가 잡아주는 것 같아. 역시 노피디 요리에 일가견이 있다니까. 근데 여기가 후기가 맛도 맛인데 전부 다 진짜 친절하시대. 근데 나도 여자지만 이런 호텔에서 직원들이 이쁘잖아. 직원분들이. 그러면 좀 기분 좋아. 같은 여자지만. 그래 맞아. 사실 남자보다 여자가 더 이쁜 여자 좋아해. 진짜. 여자는 이러나 저러나 이뻐야 되는구나. 봐봐. 여자는 참 아니 남자한테도 이뻐 보여야 되고 여자한테도 이뻐 보여야 되는 거야. 근데 남자도 그런 애화는 있어. 남자한테도 돈 많아야 되고 여자한테도 돈 많아야 돼. 그래서 결국 남자는- 능력 좋은 남자가 이쁜 여자를 쟁취한다. 그거지. 이거는 좀 불변이야. 그게 저예요 저. 재수없어. 와 이제 본격적인 먹방을 시작하겠습니다. 진짜 정갈하다. 와. 네. 와. 사케를 절로 부르는 맛이야? 진짜 너무 다 나와. 전복을 간장. 짠. 뉴스를 보니까 호텔에서 일할 사람 구하기가 진짜 하늘의 별 따기래. 한국에서? 한국에서. 고생은 진짜 고생대로 많이 하고 극한의 서비스 직종이잖아 호텔이. 그렇지. 남들 올 때 일해야 되고. 그래서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한테 호텔리어가 3D 업종에 포함될 정도로 기피한대. 그래서 호텔에서 막 연봉을 많이 올려줘도 지원을 안 한대. 근데 요즘에는 워낙 젊은 사람들이 고생 안 하고 뭔가 돈을 많이 벌려고 하잖아. 그런 많은 수단이 많고. 그러니까 진짜 안 한대. 없대 진짜로. 아닌 말로 남자들이야 고등학교 졸업하고 오토바이만 잘 탈 줄 알면 월 3,400 그냥 벌고 여자들이야 고등학교 졸업하고 내일 자격 나가지고 그냥 내 혼자 사업하면 되는데 요즘에 MZ 세대들이 직업에 대한 기초는 없다 생각하고 좀 시급 괜찮은데 일 열심히 해서 1년 바짝 일하고 한 3개월 여행 다니고 이런 마인드라니까 진짜. 근데 옛날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자기만 잘하면 잘 될 수 있는 건 맞는 것 같아. 맞아. 우리나라 지금 출산율이 0.6%? 뭐 0.7% 정도밖에 안 되는데 커플이 결혼해야 한 명의 애를 낳는다는 그런 진짜 우리나라가 그러면 노령화될 수밖에 없잖아. 어떤 결과론적으로 앞으로 살아남을 사업은 키즈 쪽보다는 노인들을 위한 사업 아이템들이 살아남을 거라는 말이지. 제일 1차원적으로 사업 전망이 좋은 건 바이오야, 제약 쪽. 난 그랬을 때 진짜 투자하고 있는 게 나쁘진 않다고 봐. 개불이랑 가리비 가리비. 먹으면 되지. 네. 가리비 생으로 나왔네. 개불 나왔다. 개불 내 거. 반상 내 거. 내 거 테테테. 그래. 비리는 이거 잘 못 먹으니까 이거 먹어. 먹는 게 한번 볼까요? 저는 가리비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먹는 게 너무 신선하다. 약간 오징어회 느낌. 비리진 않아? 비리지 않아. 멍게 한번 먹어볼까? 너무 맛있다. 내가 멍게 할 테니까 노피디는 소리 이렇게 하봐. 멍게, 소리, 멍게, 소리, 멍게, 소리. 멍게 소리. 이 뭔 개소리야! 어디서 봤네, 어디서 봤어. 이 와중에 근데 빨리 룸서 먹고 싶다. 아까 저희가 방에 체크인하고 룸서비스 메뉴를 봤는데 거기 짜파구리가 있는 거예요. 와 대박. 나 짜파구리 있는 건 처음 봤어. 아, 그래? 부산
롯데호텔에 없었지? 없었어. 자, 2차 아사히 생맥주. 짠. 이 맛이 맥주다. 테라. 아사히 생맥주. 허참 뭐 하세요? 업동구이. 와, 이거 뭐세요? 맛있다. 트러플인가 이거? 트러플. 맞다. 맞지? 트러플. 트러플을 딱 얹어서 이렇게 먹어봐. 와, 진짜 생선이 맛있어. 아까 저거는 옥돔구이, 이거는 참돔. 해보세요. 토시토시. 토실토실한 생선은 먹어도 되는데 노피디는 토실토실 되면 안 돼. 왜? 아까 노피디가 얘기했잖아. 여자한테 이뻐 보였다고. 나는 안 이뻐 보여도 돼. 나 오빠한테 예뻐 보이면 되는데 왜? 그러니까. 나 오빠 만나고 나가지고 인생 최대 몸무게 찍었잖아. 난 지금 충분히 토실토실하다 이거지. 근데 그래도 내가 예쁜 거 보면 아직 토실토실한 건 아닌 것 같아. 근데 여기 새송이 버섯 어디 갔어? 아까 내가 먹으려고. 내가 먹었다. 어쩔 TV? 지금 뉴스 보면 서울의 집값이 엄청 떨어졌잖아. 55%, 막 60% 이렇게까지 떨어졌잖아. 그니까 영 끓여가지고 집 산 사람들 보면 앞이 막막하겠더라 오빠. 내가 볼 때는 지금쯤 서울에 집 좀 사놔도 괜찮을 것 같은데. 내가 아는 전문가들도 그렇고 내가 볼 때도 그렇고 연말까지는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아. 지금보다 더 떨어진다. 더 떨어질 것 같아. 근데 이전 정부 때문에 너무 집값이 터무니없이 올랐지. 보내버려야 돼. 금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와, 밥알이 265알이야. 우리 주주분 중에 내가 알기로는 강태공님이 서울에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 나 연락 드려. 노피디는 저번에 그거 어디 춘천에 춘천형 이름 달고 간다더만. 근데 지금 강태공님 어머니 아프시다더라 애가. 맞아. 어머니 빠른 케어를 빌겠습니다. 진심으로 힘내세요, 강태공님. 힘내세요. 그리고 우리 원주 아주머니 내부도에 호텔 분양 하신다고 하신다고 하시잖아. 남편분께서. 대박 나길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정토방에 BBJ9님도 계시고 GAIN 개인님도 계시고 뭐 W200님도 계시고 SJCS님도 계시고 LPG5님 원래 그분이 KDC7님이었을 거야. 우리 주주님들은 진짜 대단하셔. 진짜 기다리시는 분들이 전부 다 내가 이걸로 주식을 대박 났으면 좋겠지만 그것도 그건데 진짜 이 피라맥스라는 게 치료제로 선정이 될까, 정말 우리가 믿고 있던 것들이 정말 이게 현실로 나올까, 이게 더 궁금한 거야. 오빠도 그렇지만 맞아. 우리가 지금 오아시스를 보고 있는 건가? 아니면 이게 진실인가? 이쯤 되면 진짜 주가를 떠나서 확인하고 싶을 거야. 그러니까 오빠만큼이나 피라맥스 그 가치를 알고 계시는 분들, 그 가치를 믿고 가시는 분들, 내가 옆에서 오빠를 보면 참 대단한 생각이 들어. 나라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진짜 보통 분들이 한 분도 없으셔. 맞아. 근데 그게 자기 확신인 거지. 근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 확신이 필요해. 오늘의 룸 서비스. 짜파구리입니다. 짜파구리. 호텔에 룸 서비스로 짜파구리가 있을 줄이야. 이 노른자. 자, 비벼보겠습니다. 우와. 와. 맛있어. 우리 구독자분들 이거 보고 또 냄비에 물 올리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자, 봐봐요. 최종 시험 대상자 선정일의 임상학적 의미는 A.
스크리닝을 통과한 마지막 시험 대상자의 등록일을 말한다. D. 달고가 임상시험의 경우는 최종 시험 대상자의 참여가 확정된 날을 말한다. 라고 의약품안전나라에 기재가 되어 있다. 달고가 임상시험의 경우 국외에서 마지막 임상시험 대상자가 등록된 일자를 30일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고 하니 2월 25일로 최종 모집 환자가 표기된 것은 해외 임상 환자의 등록일 기준을 말하는 것이다. 그치? 자, 그럼 과연 몇 명을 모집했을까? 지난 2월 20일 시사저널에 나왔던 내용을 인용해보면 신풍제약에 따르면 피라맥스 국내 임상 3상은 당초 예정했던 1,420명을 대상으로 임상 환자 모집이 완료됐다. 2월 20일에 저 기사가 나왔고 2월 25일에 최종 모집 환자가 표기되었으니 최소 1,420명보다는 더 많이 모집을 했다는 말이다. 그리고 1월 말 회사와의 인터뷰 당시 회사 측에서 변경 예정이었던 1,676명 환자를 이미 모집 완료했다고 했었다. 그리고 회사에서 홈페이지에 공시한 내용을 보더라도 환자 등록이 많이 진척된 상황을 고려하여 1,420명의 데이터 컷오프 시점까지의 분석을 바로 실시할 예정이다. 라고 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알아야 할 부분이 있다. 데이터 컷오프. DCO는 주로 중간 분석 시 사용되는 프로세스를 의미하는데 식약처와 중앙약심의회의 결과에서 1,420명을 변경 없이 유지하라고 권고했고 중간 분석 없이 1,420명의 DCO 시점까지 분석을 바로 실시할 예정이라는 것은 임상 환자를 1,700명 모았더라도 1,420명 데이터 수집된 구간까지 취합하여 임상 데이터를 분석할 것이며 그 이후에 모집된 환자의 데이터는 모두 날린다는 의미이다. 그러니까 의약품안전나라에 표기된 최종 모집 환자 2월 25일은 임상 분석 일정과는 무관하다는 말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지? 예를 들어 DCO를 하지 않고 임상 분석이 들어가야 한다면 해외에서 2월 25일에 마지막으로 모집된 환자의 데이터까지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이는 투약 후 29일까지 경과를 지켜본 뒤 임상 분석을 해야 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다. 그럼 2월 25일에 바로 투여를 한다고 하더라도 29일을 더하게 되면 3월 27일에 관찰 종료가 되고 그 이후로 데이터 락업을 하고 데이터 분석을 통해 탑라인 결과를 발표하게 된다. 하지만 1,420명의 DCO를 하게 되면 그 즉시 데이터 락업하고 데이터 분석을 통해 탑라인 결과를 발표할 수 있다. 중도 탈락률도 감안을 해야 하기 때문에 1월에 1,676명을 모집했다는 회사의 인터뷰는 거짓이 아닌 참이 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럼 지금 데이터 분석 중이겠네. 다들 알고 있겠지만 코스닥과 다르게 코스피 종목의 임상 공시 의무사항은 환자 모집 완료, 투여 완료, 관찰 완료 이런 거 다 공시 의무사항이 아니다. 임상 종료. 이것만 공시하면 된다고 되어 있다. 우리 신풍이는 코스피 종목이라서 이럴 땐 참 허허허. 자, 그럼 이제 1차 주요 지표를 만족해야 한다. 작년 11월 9일에 공시된 내용을 들여다보면 독립적 자료 모니터링 위원회 IDMC에서 병독성의 변화를 고려하여 임상시험 계획 변경을 권고했다. 이를 토대로 회사에서는 1차 평가 변수에 모든 증상의 지속적 소실까지의 시간을 포함하여 승인 요청했던 것이다. 하지만 식약처와 중앙약심위는 이를 2차 지표에 포함 권고했다. IDMC는 회사에서 전문위원을 돈 주고 모신 사람들이고 식약처와 중앙약심위는 대통령령을 근거하여 국무총리와 보건복지부 장관이 모신 사람들이다. 그치? 그럼 누구 말을 들어야 하는 거요? 신풍이가 돈 주고 모신 IDMC 말을 들어야 하는 거요? 아님 대한민국 넘버2 소속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하는 거요? 허허허. 그럼 왜 식약처와 중앙약심위는 모든 증상의 소실까지의 시간을 2차 지표에 포함하라고 권고했을까? 누가 봐도 지금 코로나 환경은 경증이 대부분이라 기존 1차 주요 지표는 달성하기가 어려울 텐데 본인은 여기에 대한 이유가 임상 변경 신청 이후 정확히 4개월이나 걸린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본다. 임상시험은 피험자 수가 충분하지 못하면 유용한 결과를 얻는데 불충분하고 불필요한 시험에 환자들을 노출시킨 문제가 지적된다. 반대로 피험자 수가 필요 이상으로 많다면 과도한 자원 낭비, 윤리적인 문제, 그리고 표본 수가 많으면 의학적으로 중요하지 않을 정도의 작은 차이에도 통계 검정에 모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어느 임상시험이든지 적합한 표본 크기가 중요하다. 1,420명이 적합한 표본 크기인지 아닌지는 회사, 식약처, 약심이 많이 알고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1차 주요 지표를 충족하게 임상 계획을 수정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증상의 소실까지 시간을 1차 지표에 넣는다고 하더라도 1차 주요 지표를 충족 못 시킨 결과가 나왔었을 수도 있다는 말이다.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발열, 기침, 콧물, 두통 등의 증상은 피라맥스 안 먹어도 된다. 아니 피라맥스보다 더 잘 듣는 약이 수두룩하다. 또는 밥 잘 먹고 따뜻한 물 먹고 며칠 쉬기만 해도 낫는다. 그만큼 오미크론의 증상은 중증으로 발전하지만 않으면 아무런 문제가 안 되지만 중증으로 발전했을 경우가 문제인 것이다. 다만 이 중증화율이 높지 않기에 코로나 치료제 개발이 현재는 아주 어려운 것이고. 그치? 자, 그럼 이번 임상 3상은 실패인 것인가? 드롭을 해야 하는 것인가? 분명 1420명 중 경미한 증상으로 완쾌된 환자들이 대부분이겠지만 중증으로 발전된 환자들도 있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위약군이 710명이라고 하면 중증화율을 계산해 보았을 때 중증 환자 10명이 발생했고 피라맥스 투약군은 2명이 발생했다고 치자 관찰 기간 29일까지 위약군 중증 환자 10명은 증상이 더욱더 악화되었고 피라맥스 투약군 2명은 완쾌되었다라고 결과가 나왔을 때 통계학적 유의성은 확보 못했지만 중증화율 예방 및 치료에서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온 것이다. 가상의 수치를 예를 든 것이지만 이와 같은 중증화율 예방과 치료에 대한 데이터가 분명 확보되었을 것이다. 이번 글로벌 임상 3상은 델타 때부터 했기 때문이다. 식약처도 코로나의 특성상 변이의 변이가 발생하면서 임상시험에 대한 평가 변수가 임상하는 과정에서 변모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이 코로나의 경우 임상평가 기준을 따로 마련해 두었다. 그 내용을 인용해보자면 증상에 대한 개선 효과가 1차 유효성 평가 변수로 고려될 수 있으나 코로나 증상의 다양성 및 변동성 등을 감안시 임상적 유의성이 충분하지 않아 바이러스 감소 및 중증 예방 효과에 대한 2차 평가가 요구될 수 있다. 이 말은 2차 평가에 대한 결과가 임상 결과에 대한 기준점을 제시할 수도 있다는 말이다. 그치? 그래서 본인 생각은 이번에 승인된 임상계획 변경은 회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식약처에서 어떻게 하면 자기들이 공을 세운 것처럼 국내 개발, 코로나 치료제 발표를 잘할 수 있을까? 라고 빌드업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유의상 결과도 어떻게 써먹을지 지켜봐야겠지만 이 데이터도 아주 유용하게 잘 써먹지 않을까 한다. 코로, 피라맥스는 허가가 안 날 수가 없다 이 말이다. 그것도 주충전에. 허허. 그건 그렇고 장원준 사장 결국 기소되었네. 내일쯤 노 전무 기소에 대한 공판이 열릴 줄 알았는데 장원준 사장, 대부업자, 노 전무 3명 기소 때리고 갈취한 납품업체 이사와 세무사까지 총 5명 기소 때렸네. 세무사는 구속까지 되었구만. 검찰에서 횡령 57억에 비자금 34억까지 더해서 총 91억 원을 특정해서 기소했으니 신풍제약 작년 9월 기준 자본금 3,392억 원 대비 5%가 되지 않아 거래정지, 상장 폐지 요건에는 해당되지 않으니 이제는 정말이지 횡령사건은 일단락되었다 봐도 무방하겠다. 공판 결과를 봐야겠지만 김현장에서 어른이 잘 마무리 짓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기소 후 재판은 이르면 한 달 이내, 보통 2달 정도 뒤에 재판이 열릴 텐데 부디 주충전에 주주 민심을 잘 달래놔야 할 거요. 아님 진짜 큰 사고 날 수도 있겠더라. 본인이 분명 미리 알려줬다. 회사야. 허허. 주주들. 임상 변경 승인 이후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 같더니 외부 요인의 악재와 횡령 악재로 오히려 더욱더 위축되었다. 하지만 횡령은 이제 일단락 마무리되었고 외부 요인인 금융시장과 실물 경제가 얼른 회복이 되어야 할 텐데 이제 곧 결과가 나올 피라맥스의 코로나 치료제 발표로 산업경제 전반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 다른 이들은 전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본인은 그렇지 않다. 코로나 발발 이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러한 우려들로 인해 인플레이션 발생, 긴축 정책 시행, 그로 인한 금리 인상 등등 지난 2년간은 전 세계가 하락하는 경제 지표로 인해 강대국들의 매파적인 발언으로 경제가 꽁꽁 얼어붙었다. 자고로 시장은 현금이 돌고 돌아야 한다. 단순히 물가가 고공 상승하는 걸 막기 위해 시장의 현금을 억지로 계속해서 거둬들인다면 인플레이션 이전보다 더욱더 소비가 약화되고 그로 인한 경제적 불황이 지속되고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고로 이제는 풀 때가 되었다. 코로나 엔데믹을 시작으로 좀 더 힘내서 지켜보자. 우리가 믿고 있는 피라맥스가 어떠한 역할을 해줄지. 오늘 하루도 너무나 고생 많았고 우리는 내일 장 준비하자. 또 보자. 주주들.